아버지의 장례식. 3일 내내 빈소를 지켰지만 저는 한 방울의 눈물도 흘리지 못했습니다. 제가 그토록 미워했던 아버지는 마지막까지도 저에게 아무것도 남기지 않은 채 떠나버렸습니다. 그런데 친구 지윤이 아버지의 낡은 카메라 한 대를 건네더군요. 이게 아저씨의 마지막 작품이야. 저는 아버지의 마지막 걸작을 확인하고 냉소적인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고작 이토록 보잘것없는 사진들이라니. 하지만 저는 그때 알지 못했습니다. 그 보잘것없는 사진들이야말로 아버지의 마지막 눈빛이었으며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거대한 사랑의 증거였다는 것을. 과연 그 낡은 카메라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었을까요? 이야기는 올해 3월 아버지의 장례식장에서 시작돼요. 그날 아침 저는 검은 양복을 입고 거울 앞에 서 있었어요. 넥타이를 매면서도 이상하게 실감이 나지 않더라고요. 아버지가 정말 돌아가셨구나 하는 생각이 마음속 깊숙이 와닿지 않았거든요. 마치 남의 일 같았어요. 장례식장에 도착했을 때 조문객들이 생각보다 많이 와 있더라고요. 대부분 아버지의 사진 동호회 사람들이었어요. 하나같이 낡은 카메라를 목에 걸고 온 할아버지들이었죠. 그분들이 저를 보더니 아, 영우 형님 아들이구나. 그렇게 자랑하시던 하면서 눈물을 글썽이시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아버지가 나를 자랑했다고? 제가 기억하는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었거든요. 집에서는 늘 말이 없으셨고 저와 대화다운 대화를 해본 기억이 거의 없어요. 제가 사진작가가 되겠다고 했을 때도 돈 안 되는 일 하지 말고 안정적인 직장 다녀라 라고 하셨죠. 그래서 저는 아버지가 제 일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영정사진 앞에 서니까 아버지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지더라고요. 사진 속 아버지는 환하게 웃고 계셨는데 제가 기억하는 아버지는 늘 무표정하셨거든요. 마치 다른 사람 같았어요. 건우야. 뒤에서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더라고요. 돌아보니 서지윤이었어요. 제 대학교 동기이면서 동시에 아버지의 주치의였죠. 지윤이는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어요. 이거 아저씨가 너에게 꼭 전해달라고 하셨어. 지윤이가 건넨 건 낡은 카메라였어요. 아버지가 평생 사용하시던 그 카메라. 캐논 A-1이었는데 겉면이 군데군데 벗겨져서 검은 플라스틱이 드러나 있었어요. 그 카메라를 보는 순간 어린 시절 기억이 떠올랐어요. 저는 8살 때부터 아버지가 그 카메라로 사진 찍는 모습을 봐왔어요. 아버지는 집 안에서도 늘 그 카메라를 목에 걸고 계셨거든요. 식사할 때도, TV 볼 때도, 심지어 잠들기 전까지도요. 어머니가 카메라 좀 내려놓고 식사하세요라고 하셔도 아버지는 들은 척도 안 하셨어요. 지윤아, 아버지가 언제 이걸 맡기셨어? 마지막까지 손에서 놓지 않으셨어. 의식을 잃기 직전에 간신히 내 손에 쥐어주시면서 너에게 꼭 전해달라고 하시더라. 지윤이 말을 하는데 목소리가 떨리더라고요. 그 애도 눈물을 참고 있는 게 보였어요. 저는 카메라를 받아들면서도 마음이 복잡했어요. 이제 와서 이런 걸 주면 뭐해요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살아계실 때 한 번이라도 제대로 대화하시지. 돌아가신 다음에 카메라를 주면 무슨 소용이 있나 싶었어요. 카메라를 자세히 보니까 여러 군데 테이프로 붙여놓은 흔적이 있더라고요. 셔터 버튼 옆쪽이 깨져서 검은 테이프로 붙여놨고 렌즈 연결 부분도 헐거워서 실로 동염해 놓은 것 같았어요. 정말 오래 쓴 카메라였어요. 아버지가 이 카메라로 마지막에 뭘 찍으셨는지 알아? 글쎄, 병원에서도 계속 사진을 찍으려고 하시더라. 간병인 선생님이 말리셔도 듣지 않고. 특히 건우, 내가 면회 올 때마다 몰래 찍으시는 것 같더라. 그 말을 듣고 저는 뜨끔했어요. 사실 아버지가 입원하신 석 달 동안 면회를 제대로 간 게 손에 꼽거든요. 작업이 바쁘다는 핑계로 일주일에 한 번 갈까 말까 했어요. 가서도 30분 정도 앉아 있다가
몸조리 잘하세요라고 인사만 하고 나왔죠. 그때마다 아버지는 제게 별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냥 고개만 끄덕이시고 가끔 고생한다라고 한마디 하실 뿐이었어요. 저는 그런 아버지가 답답했어요.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면 하시면 되는데 왜 맨날 그러고만 계시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윤이 말로는 아버지가 제가 올 때마다 사진을 찍으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뭘 찍고 싶으셨던 걸까요? 조문을 받는 동안에도 저는 계속 그 카메라를 만지작거렸어요. 필름이 들어있는지 확인해 보려고 뒷면을 열어보려다가 혹시 아버지가 마지막에 찍으신 사진이 있을까봐 그만뒀어요. 오후 2시쯤 마지막 조문객이 다녀간 후에 지윤이가 다가와서 조용히 말하더라고요. 건우야, 너 아저씨에 대해서 오해하는 게 있는 것 같은데. 무슨 오해? 아저씨가 내 사진 전시회 때마다 몰래 보러 가셨어. 작년에 인사동에서 했던 전시회도 올해 초에 종로에서 했던 것도 모두 가셨어. 그 말을 듣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가 제 전시회를 보러 오셨다고요? 왜 아무 말씀 안 하셨을까요? 그것뿐만 아니라 내 작품이 신문에 실릴 때마다 스크랩해서 모아두셨어. 병원에서도 그 스크랩북을 들고 다니시면서 간병인 선생님들에게 자랑하시더라. 우리 아들 사진작가야 하면서. 지윤이 말이 계속될수록 저는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왜 아버지는 그런 마음을 저에게 직접 표현하지 않으셨을까요? 왜 혼자서만 자랑하고 혼자서만 좋아하셨을까요? 지윤아, 그럼 아버지가 내 일을 인정하셨던 거야? 인정 정도가 아니야. 아버님은 건우, 너를 엄청 자랑스러워하셨어. 다만 표현을 잘 못하시는 분이었잖아. 그 순간 저는 목이 메이는 걸 느꼈어요. 아버지에 대해서 제가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장례식이 끝나고 집에 돌아와서 저는 아버지의 카메라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봤어요. 정말 오래된 카메라였어요. 1970년대에 나온 모델인데 지금까지 쓰셨다는 게 신기할 정도였어요. 카메라를 들고 셔터를 눌러보니까 찰칵 하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디지털 카메라에서는 들을 수 없는 기계적이고 단단한 소리였어요. 아버지가 평생 들으셨던 그 소리였겠죠. 그때 문득 궁금해졌어요. 이 카메라 안에 필름이 들어있을까? 아버지가 마지막에 찍으신 사진들이 있을까? 뒷면을 조심스럽게 열어보니까 정말로 필름이 들어있더라고요. 거의 다 찍은 상태였어요. 36장짜리 필름인데 34장 정도 찍혀 있었어요. 아버지가 마지막에 뭘 찍으셨을까? 저는 갑자기 그 필름을 현상해보고 싶어졌어요. 아버지의 마지막 작품이 뭔지 궁금했거든요. 혹시 아름다운 풍경 사진이나 감동적인 인물 사진이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날 밤, 저는 잠이 안 와서 계속 카메라를 만지작거렸어요. 아버지 손때가 묻은 그 카메라를 보고 있으니까 어린 시절 기억들이 자꾸 떠올랐어요. 아버지는 주말마다 이 카메라를 들고 나가셨어요. 어디 가세요? 하고 물어보면 사진 찍으러 간다라고만 하시고는 하루 종일 안 들어오셨죠. 저녁 때 돌아오시면 몇 장 안 되는 사진을 현상소에서 뽑아서 들고 오셨어요. 그 사진들은 대부분 평범한 일상 풍경이었어요. 동네 할아버지들이 바둑 두는 모습,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노는 모습, 길가에 핀 꽃들, 특별할 것 없는 사진들이었죠. 어린 마음에 아버지는 왜 이런 시시한 걸 찍으시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아버지는 그냥 일상의 아름다움을 기록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거창한 예술이 아니라 그저 소소한 순간들을 남기고 싶으셨던 거죠. 다음 날 아침, 저는 필름을 들고 단골 현상소로 갔어요. 30년째 운영하고 계신 사장님이 제 얼굴을 보더니 반갑게 인사하시더라고요. 건우야, 요즘 디지털만 하더니 오랜만에 필름 현상 맡기네. 아버지, 유품이에요.
마지막에 찍으신 사진들이 궁금해서요. 사장님이 필름을 받아들더니 고개를 끄덕이시더라고요. 아, 영우 형님 카메라구나. 내가 알아볼게. 정성껏 현상해 드릴게. 현상하는데 하루가 걸린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날 하루 종일 초조했어요. 아버지의 마지막 사진들이 어떤 모습일지 상상하면서 말이에요. 혹시 아버지가 저 몰래 예술적인 재능을 숨기고 계셨던 건 아닐까? 마지막 순간에 혼신의 힘을 다해 찍으신 걸작이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런 기대감을 안고 다음 날 현상소로 갔어요. 사장님이 현상된 사진들을 봉투에 담아서 건네주시더라고요. 영우, 형님다운 사진들이야. 보면 마음이 따뜻해질 거야.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현상소를 나와서 근처 카페에 앉아 사진들을 꺼내봤어요. 그런데 첫 번째 사진을 보는 순간 저는 당황스러웠어요. 제가 기대했던 아름다운 풍경이나 예술적인 사진이 아니었거든요. 그냥 우리 집 거실 사진이었어요. 소파와 TV, 그리고 제가 어릴 때 찍었던 가족 사진이 걸린 벽면이 찍혀 있었어요. 두 번째 사진도 마찬가지였어요. 제 작업실 모습이었는데 제가 없을 때 찍으신 것 같았어요. 책상 위에 놓인 카메라들과 컴퓨터, 벽에 걸린 제 작품들이 보였어요. 세 번째, 네 번째, 계속 봐도 평범한 일상 사진들 뿐이었어요. 심지어 제가 밥 먹는 모습, 컴퓨터 작업하는 뒷모습까지 찍혀 있더라고요. 이게 뭐지?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이런 걸 찍으셨다고? 저는 실망감에 사진들을 봉투에 다시 넣었어요. 아버지의 마지막 작품이라고 해서 기대했는데 그냥 집 안 사진들이라니요. 그날 밤 저는 지윤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지윤아, 아버지 카메라 안에 있던 필름 현상해봤는데 그냥 집 사진들이더라.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걸까? 글쎄, 아저씨가 마지막에 뭘 찍고 싶어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어. 다만 병원에서도 계속 건우, 내 이야기만 하셨어. 건우가 잘 지내고 있나? 요즘 작업은 어떻게 되고 있나? 하면서. 그 말을 듣고 저는 가슴이 찡했어요. 아버지가 저를 그렇게 걱정하고 계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 밤늦게 저는 다시 아버지의 사진들을 꺼내봤어요. 이번에는 좀 더 자세히, 천천히 봤어요. 그러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사진들이 미묘하게 흔들려 있거나 초점이 나간 것들이 몇 장 있더라고요. 아버지는 평생 사진을 찍으신 분인데 이렇게 실패작을 남기실 리가 없잖아요. 특히 제가 찍힌 사진들을 보니까 제 표정이 좀 이상했어요. 언짢아하거나 화난 것 같은 표정들이었어요. 그때 문득 기억이 났어요. 이 사진들이 언제 찍혔는지.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서 다시 아버지의 사진들을 펼쳐놓고 봤어요. 밤새 마음에 걸렸거든요. 분명히 뭔가 놓친 게 있을 것 같았어요. 커피를 한 잔 내려 마시면서 사진 한 장 한 장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총 34장의 사진이었는데 그 중에서 절반 정도가 저와 관련된 것들이었어요. 제 작업실 사진만도 6장이나 됐어요. 같은 공간을 서로 다른 각도에서 찍으신 거였죠. 책상 위에 놓인 제 카메라들, 벽에 걸린 제 작품들, 심지어 제가 즐겨 마시는 원두커피 봉지까지 클로즈업으로 찍어 놓으셨더라고요. 왜 이런 걸 찍으셨을까? 특히 이상한 건 제가 찍힌 사진들이었어요. 5장 정도 됐는데 모두 제가 뭔가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들이었어요. 컴퓨터 작업하는 뒷모습, 카메라 렌즈를 닫고 있는 모습, 전화 통화하는 모습.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사진들은 다른 사진들보다 화질이 떨어졌어요. 미묘하게 흔들렸거나 초점이 맞지 않았거든요. 아버지가 평생 사진을 찍으신 분인데 이런 실수를 하실 리가 없잖아요. 특히 한 장은 정말 이상했어요. 제가 식탁에서 혼자 밥을 먹고 있는 사진이었는데 제 표정이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굉장히 차갑고 무표정했어요. 마치 화가 나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 사진을 보는 순간 갑자기 기억이 떠올랐어요. 이 사진이 언제 찍혔는지 말이에요. 작년 추석이었어요. 아버지가 병원에서 일시 퇴원하셔서 집에 계셨는데 저는 작업 때문에 바빠서 가족 모임에 제대로 참석하지 못했거든요. 늦게 집에 와서 혼자 밥을 먹고 있었는데 그때 아버지가 저를 보시더니 고생한다 라고 한마디 하셨어요. 저는 그때 네,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하고는 더 이상 대화하지 않았어요. 사실 아버지가 뭔가 더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았는데 저는 피곤해서 얼른 밥만 먹고 방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그때 아버지가 몰래 제 사진을 찍고 계셨던 거예요. 제가 차갑게 대하는 모습을요. 다른 사진들도 하나씩 기억이 나기 시작했어요. 제가 전화 통화하는 사진은 아마 제가 지윤이와 통화하면서 아버지, 병문안 가기 싫다고 말했던 그날이었을 거예요. 아버지가 바로 옆방에 계셨는데 제가 큰 소리로 통화했거든요. 컴퓨터 작업하는 뒷모습 사진은 아버지가 건우야, 잠깐 얘기 좀 하자라고 하셨는데 제가 지금 급한 작업 중이에요 라고 거절했던 그날이었어요. 하나씩 기억할수록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아버지가 이 모든 순간들을 기록해 두셨다는 게 뭔가 무서웠어요. 점심시간쯤 지윤이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건우야, 어제 사진 얘기했잖아. 나도 궁금해서 그러는데 혹시 사진들 좀 볼 수 있을까? 응. 근데 지윤아, 좀 이상한 게 있어. 저는 지윤이에게 어제부터 든 의문들을 털어놨어요. 사진들이 왜 이렇게 평범한지, 그리고 제가 찍힌 사진들이 왜 다 화질이 안 좋은지. 그래? 그럼 내가 병원 끝나고 너희 집으로 갈게. 같이 보자. 오후 6시쯤 지윤이가 집에 왔어요. 저는 아버지의 사진들을 거실 테이블에 쭉 펼쳐놨어요. 지윤이가 사진들을 하나씩 보더니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아, 이거 건우 내 집이구나. 여기는 내 작업실이고. 아, 이건 내가 밥 먹는 모습이네. 응, 그런데 이상하지 않아. 아버지가 왜 이런 걸 찍으셨을까? 지윤이가 제가 찍힌 사진들을 유심히 보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건우야, 혹시 이 사진들이 언제 찍혔는지 기억나? 몇 장은 기억나. 대부분 내가 아버지를 차갑게 대했던 날들이야. 그래, 그럼 아저씨가 왜 이런 사진들을 남기셨는지 좀 알 것 같은데. 무슨 뜻이야? 지윤이가 잠깐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건우야, 아저씨가 병원에서 나한테 자주 하신 말씀이 있어. 건우가 나를 미워하는 것 같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미워한다고? 응. 특히 마지막 몇 달 동안에는 그 얘기를 자주 하셨어. 내가 건우에게 좋은 아버지가 되지 못한 것 같다. 건우가 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 같다고.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아버지가 그런 생각을 하고 계셨다니. 그럼 이 사진들이 아마 아저씨 나름대로는 건우, 내가 왜 자기를 미워하는지 알고 싶으셨던 것 같아. 그래서 내가 화나 있거나 차갑게 대하는 순간들을 기록해 두신 거 아닐까? 지윤이 말을 들으니까 사진들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건 단순한 일상 사진이 아니라 아버지가 저희 마음을 이해하려고 애쓰신 흔적이었던 거예요. 지윤아, 그럼 아버지가 정말 힘들어 하셨던 거야? 많이 힘들어 하셨어. 특히 건우 내가 면회 왔다가 금방 가버릴 때마다 아버님 표정이 정말 서글퍼 보였어. 그 순간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제가 얼마나 매정한 아들이었는지 깨달았거든요. 지윤이가 사진 중에서 한 장을 가리키더라고요. 이 사진 봐. 내가 전화 통화하는 뒷모습인데 아저씨가 이걸 찍으실 때 어떤 기분이셨을까? 그 사진을 다시 보니까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제가 아버지를 외면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었거든요. 지윤아, 나 정말 나쁜 아들이었구나. 건우야, 그런 말 하지 마. 너도 힘들었잖아.
다만 아저씨와 소통하는 방법을 몰랐던 거지. 그때 지윤이가 갑자기 뭔가 생각난 듯이 말했어요. 아, 맞다. 건우야, 사실 아저씨가 나한테 부탁한 게 하나 더 있어. 뭔데? 아저씨가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쯤에 나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 건우에게 내 작업실 열쇠를 꼭 전해달라고. 지윤이가 주머니에서 작은 열쇠를 꺼내더라고요. 이게 그 열쇠야. 아저씨 작업실 말이야. 너 가본 적 있어?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버지의 작업실은 집 지하에 있었는데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었거든요. 아버지가 함부로 들어오지 말아라고 하셨기 때문이에요. 혹시 거기에 뭔가 더 있을지도 모르겠다. 내일 한번 가보는 게 어때? 그날 밤, 저는 잠이 안 와서 계속 뒤척였어요. 아버지의 사진들이 자꾸 머릿속에 떠올랐거든요. 특히 제가 화나 있는 표정으로 찍힌 그 사진들이요. 아버지가 정말 힘들어 하셨구나. 그런데 동시에 조금 화가 나기도 했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힘들어 하셨다면 왜 저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왜 혼자서만 끙끙 앓으셨을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지윤이와 함께 아버지의 작업실로 내려갔어요.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은 좁고 어두웠어요. 오랫동안 아무도 드나들지 않아서 먼지 냄새가 났어요. 열쇠로 문을 여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어요. 생각보다 작업실이 넓었거든요. 그리고 벽면 가득히 사진들이 붙어 있었어요. 와, 이게 다 아버님이 찍으신 사진들이야? 지윤이가 놀라면서 말했어요. 정말 엄청난 양의 사진들이었어요. 흑백 사진, 컬러 사진, 수십 년 동안 찍으신 것들이 연도별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한쪽 벽면에는 특별한 공간이 있더라고요. 건우라고 쓰인 팻말이 붙어 있었어요. 그 공간에는 제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의 사진들이 시간 순서대로 붙어 있었어요. 100일 사진부터 시작해서 돌잔치, 유치원 졸업식, 초등학교 입학식, 그리고 최근에 신문에 실린 제 작품 사진까지요. 건우야, 이거 봐. 지윤이가 구석에 있는 책상을 가리키더라고요. 그 위에는 두꺼운 스크랩북이 놓여 있었어요. 스크랩북을 펼쳐보니까 제 관련 기사들이 빼곡히 붙어 있었어요. 제 첫 전시회 기사부터 시작해서 최근 수상 소식까지 정말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모으셨더라고요. 각 기사 옆에는 아버지의 손글씨로 메모가 적혀 있었어요. 2020년 3월 건우 첫 개인전 정말 자랑스럽다. 2021년 5월 건우 작품이 해외에도 소개되었다. 기쁘다. 2022년 9월 건우가 상을 받았다. 내가 뭘 도와줄 수 있을까? 그 마지막 메모를 보는 순간 저는 목이 메었어요. 아버지가 저를 얼마나 자랑스러워하셨는지 그리고 동시에 얼마나 안타까워하셨는지가 느껴졌거든요. 스크랩북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어요. 건우야, 아버지가 표현을 잘 못해서 미안하다.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줘서 정말 고맙다. 아버지는 항상 내가 자랑스럽다. 언젠가는 내가 아버지를 이해해줄 날이 올 거라고 믿는다. 그 글을 읽는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거든요. 지윤아, 아버지가 이런 마음이셨는데 나는 왜 몰랐을까? 건우야, 아저씨도 서툴렀고 너도 서툴렀던 거야. 하지만 지금이라도 알게 된 거 아니야? 그때 지윤이가 책상 서랍을 열어보더니 뭔가를 발견했어요. 이게 뭐지? 서랍 안에는 작은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어요. 봉투 겉면에는 건우에게라고 쓰여 있었어요. 봉투를 열어보니까 편지 한 통과 그리고 또 다른 필름 한 통이 들어 있었어요. 편지를 펼쳐보니까 아버지의 손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건우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세상을 떠났겠구나. 내가 마지막에 찍은 사진들이 궁금했지. 이 필름에 진짜 마지막 사진들이 들어있다. 현상에 보면 내가 정말 남기고 싶었던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거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필름을 받아들었어요. 이게 진짜 아버지의 마지막 작품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 작업실 문이 갑자기 열리면서 누군가 들어오는 소리가 났어요. 거기 누구야? 뒤를 돌아보니까 박민서 아저씨가 서 있었어요. 아버지의 사진 동호회 동료였던 분이었죠. 아, 건우구나. 여기서 뭐 하고 있어? 민서 아저씨의 눈빛이 심상치 않았어요. 마치 뭔가를 찾고 있다는 듯한. 그리고 그분의 시선이 제 손에 들린 필름에 고정되어 있었어요. 박민서 아저씨가 갑자기 나타났을 때 저는 본능적으로 손에 든 필름을 등 뒤로 숨겼어요.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거든요. 아저씨, 안녕하세요. 아버지, 유품 정리하러 왔어요. 민서 아저씨는 60대 초반의 남성이었는데 아버지보다 사진을 늦게 시작했지만 몇 번 공모전에서 상을 받은 적이 있는 분이었어요. 아버지와는 20년 넘게 함께 사진을 찍으러 다니신 사이였죠. 그래, 영우 형이 참 갑작스럽게 가셨지. 그런데 혹시 여기서 뭔가 특별한 걸 찾았나? 민서 아저씨의 눈빛이 제 손과 주변을 계속 훑고 있었어요. 마치 뭔가를 찾고 있는 것 같았어요. 특별한 건 없었어요. 그냥 오래된 사진들이랑. 아, 그래. 혹시 영우 형이 마지막에 작업하던 사진들은 못 봤어? 그 순간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왜 민서 아저씨가 아버지의 마지막 작품에 대해 알고 있을까요? 지윤이가 옆에서 민서 아저씨를 쳐다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민서 아저씨, 혹시 아저씨가 마지막에 어떤 작업을 하고 계셨다는 걸 알고 계세요? 아, 그게 영우 형이 병원에 입원하기 전에 나한테 말했거든. 마지막으로 꼭 찍고 싶은 사진이 있다고. 그게 완성되면 나한테 보여주겠다고 했는데 결국 못 보여주고 가셨잖아. 민서 아저씨가 말하는 동안 저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어요. 아버지가 정말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지윤이에게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고 했는데 어떤 사진이라고 하셨어요? 구체적으로는 말씀 안 하셨는데 뭔가 중요한 작품이라고 하시더라고. 혹시 그런 필름이나 사진을 못 봤나? 민서 아저씨가 계속 제 주변을 살피는 게 점점 부담스러워졌어요. 저는 일부러 태연한 척하면서 말했어요. 아직 제대로 정리를 못 해봐서요. 뭔가 나오면 연락드릴게요. 그래. 그럼 이만 가볼게. 아, 그런데 건우야. 민서 아저씨가 문 앞에서 돌아서더니 조금 다른 톤으로 말했어요. 내 아버지는 정말 훌륭한 분이었어. 하지만 안타깝게도 세상에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셨지. 만약 마지막 작품이 있다면 그건 제대로 된 사람이 세상에 알려야 할 거 아니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민서 아저씨의 진짜 의도를 알 것 같았어요. 아버지의 작품을 가져가려는 거였어요. 민서 아저씨가 나간 후 지윤이가 저를 보더니 말했어요. 건우야, 뭔가 이상하지 않아? 아저씨가 너무 궁금해하는 것 같은데 나도 그렇게 생각해.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아. 저는 손에 들고 있던 필름을 다시 봤어요. 아버지가 진짜 마지막 사진들이라고 하신 이 필름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지윤아, 이 필름 당장 현상해보자. 뭔가 중요한 게 들어있을 것 같아. 우리는 서둘러 아버지의 작업실을 나와서 현상소로 향했어요. 가는 길에 저는 계속 뒤를 돌아봤어요. 혹시 민서 아저씨가 따라오는 건 아닌지 확인하려고요. 현상소에 도착해서 사장님께 급하게 현상해달라고 부탁드렸어요. 정말 급한 거야? 그럼 2시간 정도 걸릴 거야. 네, 꼭 오늘 받아야 해요. 현상을 기다리는 동안 저와 지윤이는 근처 카페에 앉아서 이야기했어요. 건우야, 혹시 박민서 아저씨에 대해서 아는 게 있어? 아버지랑 오래된 사진 친구라고만 알고 있어. 가끔 집에도 오셨고.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이상한 점이 있어. 뭔데? 작년에 민서 아저씨가 어떤 공모전에서 상을 받으셨거든. 그때 아버지 표정이 좀 이상했어.
기뻐하기보다는 뭔가 씁쓸해 보이셨어. 지윤이가 고개를 끄덕이더니 말했어요. 사실 병원에서 아저씨가 박민서 씨 얘기를 하실 때 표정이 좋지 않으셨어. 민서가 요즘 변한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 변했다고? 응. 구체적으로 뭐라고 하셨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뭔가 서운해하시는 것 같았어. 2시간 후 우리는 현상소로 다시 갔어요. 사장님이 현상된 사진들을 건네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이번 필름은 좀 특별하네. 영우 형님이 정말 마지막까지 혼신을 다해서 찍으신 것 같아.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사진 봉투를 받았어요. 카페로 돌아가서 조심스럽게 사진들을 꺼내봤어요. 첫 번째 사진을 보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어요. 박민서 아저씨가 어떤 사진 전시장에서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 표정이 뭔가 음흉해 보였어요. 두 번째 사진은 더 충격적이었어요. 민서 아저씨가 아버지의 작업실에서 몰래 사진들을 뒤지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언제 찍으신 걸까요? 지윤아, 이거 봐. 민서 아저씨가 아버지 작업실을 몰래 뒤지고 있어. 지윤이도 놀라면서 사진을 자세히 봤어요. 언제 찍은 사진일까? 아버님이 몰래 찍으신 건가? 세 번째, 네 번째 사진을 보면서 저는 점점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민서 아저씨가 아버지의 사진들을 가지고 뭔가 작업하는 모습들이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작품이라고 설명하는 것 같은 모습도 있었어요. 마지막 사진은 정말 결정적이었어요. 민서 아저씨가 아버지께 사진을 가져가는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진을 나중에 자신의 이름으로 공모전에 출품하는 장면까지 찍혀 있었어요. 지윤아, 이게 뭐야? 민서 아저씨가 아버지 작품을 표절한 거야? 그런 것 같은데 아저씨가 이걸 다 알고 계셨나 봐.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아버지가 평생 사진을 찍으면서도 한 번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셨는데 그 작품들을 민서 아저씨가 훔쳐서 자신의 명예를 쌓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작년에 민서 아저씨가 받은 상도 아마 아저씨 작품일 가능성이 높아. 사진들을 다 보고 나니까 아버지가 왜 마지막까지 이런 사진들을 찍으셨는지 알 것 같았어요. 민서 아저씨의 배신을 기록으로 남기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왜 민서 아저씨가 오늘 아버지 작업실에 나타났는지도 이해됐어요. 혹시 아버지가 자신의 비리를 기록해놨을까봐 확인하러 온 거였어요. 지윤아, 나 정말 화가 나.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제대로 대화도 못했는데 돌아가신 다음에 이런 일까지 당하다니. 건우야, 진정해.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저는 아버지의 사진들을 다시 봤어요. 아버지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진실을 기록하려고 애쓰셨어요. 그 마음을 헛되이 할 수는 없었어요. 민서 아저씨의 정체를 폭로할 거야. 그리고 아버지의 진짜 작품들을 세상에 알릴 거야. 어떻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아버지가 이렇게 증거를 남겨주셨잖아. 이걸 가지고 뭔가 할 수 있을 거야.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저는 아버지의 편지를 다시 읽어봤어요. 편지 끝에 이런 글이 더 있었어요. 건우야, 아버지는 평생 욕심 없이 살려고 했지만 마지막에는 한 가지 욕심이 생겼다. 진실이 밝혀지는 것을 보고 싶다는 욕심이었다. 내가 이 사진들을 보고 있다면 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 그 글을 읽는 순간 저는 눈물이 났어요.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저를 믿고 계셨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아버지, 제가 꼭 해낼게요.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드릴게요. 그날 밤부터 저는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아버지의 마지막 사진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거든요. 특히 박민서 아저씨가 아버지 작품을 훔쳐가는 그 장면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지윤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지윤아, 어제 밤에 생각해봤는데 이대로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아. 뭔가 행동을 취해야겠어. 어떤 행동?
일단 민서 아저씨가 지금까지 발표한 작품들을 다 조사해 볼 거야. 아버지 작품과 비교해 보면 분명히 더 많은 증거가 나올 거야. 저는 그날부터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했어요. 인터넷에서 박민서 아저씨의 수상 경력과 전시 이력을 찾아봤어요. 놀랍게도 그분은 지난 5년 동안 무려 15개의 상을 받으셨더라고요. 이 상 안에 이렇게 많은 작품을 혼자서 찍을 수 있을까? 저는 아버지의 작업실로 다시 내려가서 아버지의 작품들을 하나씩 살펴봤어요. 연도별로 정리된 사진들을 보면서 민서 아저씨가 수상한 시기와 비교해 봤어요. 그러다가 깜짝 놀랄 만한 발견을 했어요. 2019년에 민서 아저씨가 올해의 사진작가상을 받은 작품이 있었는데 그것과 똑같은 구도의 사진이 아버지 작업실 벽에 붙어 있는 거였어요. 이거 완전히 똑같잖아. 아버지의 사진을 자세히 보니까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2018년 10월 촬영이라고요. 그런데 민서 아저씨는 2019년에 그 사진으로 상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저는 더 꼼꼼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비슷한 사례가 계속 나왔어요. 아버지가 먼저 찍으신 사진들을 민서 아저씨가 나중에 자신의 작품이라고 발표한 거였어요. 이건 단순한 표절이 아니라 조직적인 도둑질이야. 그때 갑자기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는데 받아보니까 박민서 아저씨였어요. 건우야. 나 박민서야. 어제는 갑자기 찾아가서 미안했어. 그런데 혹시 내 아버지 유품 정리하면서 특별한 사진이나 필름 같은 거 못 찾았나? 저는 순간 긴장했어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고민이 됐거든요. 아직 정리가 다 안 끝났어요. 워낙 양이 많아서. 그렇구나. 혹시 찾으면 나한테 꼭 연락 줘. 내 아버지가 마지막에 정말 중요한 작품을 준비하고 계셨거든. 그걸 세상에 알리는 게 영우 형에 대한 예의 아닐까? 민서 아저씨의 목소리에서 조급함이 느껴졌어요.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알겠어요. 뭔가 나오면 연락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더욱 확신했어요. 민서 아저씨가 아버지의 마지막 작품을 가져가려고 한다는 거려. 그날 오후 저는 아버지의 사진 동호회 모임이 있는 카페로 갔어요. 다른 회원분들께 몇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거든요. 카페에 도착하니까 평소 아버지와 친하게 지내시던 분들이 모여 계셨어요. 김용구 할아버지, 이정수 할아버지, 그리고 최영환 할아버지까지요. 아, 건우구나. 영우 형 아들 맞지? 와서 앉아. 저는 할아버지들께 인사를 드리고 자리에 앉았어요. 할아버지들, 혹시 저희 아버지와 박민서 아저씨 관계에 대해서 아시는 게 있으세요? 김용구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더니 말씀하셨어요. 아, 민서 그 친구? 요즘 좀 이상해졌지.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상해지셨다는 거예요? 글쎄, 몇 년 전부터 갑자기 실력이 늘더라고. 그리고 상도 많이 받고. 그런데 영우가 그 친구 때문에 고민이 많았어. 이정수 할아버지도 거들어 말씀하셨어요. 맞아. 영우가 한 번은 나한테 이런 말을 했어. 민서가 내 사진을 너무 자주 빌려간다고. 빌려간다는 게 아니라 가져간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은데 말이야. 최영환 할아버지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사실 우리도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민서가 갑자기 영우 스타일과 비슷한 사진들을 많이 발표하기 시작했거든. 그런데 영우는 그런 사진들을 공개적으로 발표한 적이 없잖아. 그럼 할아버지들도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셨던 거네요? 응. 하지만 영우가 워낙 말이 없는 성격이라 우리가 뭐라고 할 수도 없었고, 김용구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건우야, 혹시 내 아버지가 그런 얘기 남겨두신 거 없나? 민서에 대한. 사실 아버지가 마지막에 찍으신 사진들이 있어요. 그 안에 민서 아저씨가. 저는 할아버지들께
아버지의 마지막 사진들에 대해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어요. 민서 아저씨가 아버지 작품을 가져가는 장면들이 찍혀 있다고요. 할아버지들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어요. 그럼 정말 민서가 영호 작품을 훔쳐간 거구나. 이런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정수 할아버지가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당연히 폭로해야지. 영호가 평생 고생해서 찍은 작품들을 그런 식으로 가져갈 수는 없어. 하지만 어떻게 증명하죠? 민서 아저씨가 쉽게 인정할 것 같지 않은데. 최영원 할아버지가 지혜로운 조언을 해주셨어요. 건우야, 사진에는 원본이 있잖아. 내 아버지가 찍은 원본 필름이나 파일이 있다면 촬영 날짜로 증명할 수 있어. 그리고 우리도 증인이 될 수 있고. 그 말을 듣고 저는 희망이 생겼어요. 혼자서는 힘들 것 같았는데 할아버지들이 도와주시겠다고 하시니까 용기가 났거든요. 그럼 저를 도와주실 수 있어요? 당연하지. 영호는 우리의 오랜 친구였어. 그 친구가 억울하게 당할 수는 없지. 저는 할아버지들과 함께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어요. 일단 아버지의 모든 작품들을 날짜 순으로 정리하고 민서 아저씨의 수상작들과 비교해 보기로 했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아버지의 마지막 사진들을 공개하기로 했어요. 민서 아저씨가 변명할 수 없도록 완벽한 증거를 준비하는 거였죠. 카페를 나오면서 김용구 할아버지가 제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씀하셨어요. 건우야, 내 아버지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 그런 분이 이런 일을 당해서는 안 되지. 우리가 꼭 도와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집에 돌아와서 저는 본격적으로 증거 수집에 나섰어요. 아버지의 작업실에서 필름들을 하나씩 꺼내서 날짜를 확인했어요. 정말 꼼꼼하게 정리해 두셨더라고요. 그러다가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아버지가 쓰시던 수첩에 이런 기록이 있었어요. 2019년 3월 15일 민서가 석양 사진을 빌려달라고 함. 공모전에 참고용으로 본다고 했는데 불안함. 2019년 5월 20일 민서가 내 석양 사진으로 상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음. 뭔가 잘못됐다. 2020년 1월 10일 민서가 또 다른 사진을 빌려달라고 함. 이번에는 거절했더니 표정이 좋지 않았음. 아버지가 이미 오래전부터 민서 아저씨의 행동을 의심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몇 년 동안은 그걸 기록으로 남기고 계셨던 거죠. 수첩을 더 넘겨보니까 이런 글도 있었어요. 2023년 12월 건우에게 이 모든 걸 말해야 할까? 하지만 건우가 나를 실망스러워할까 봐 걱정된다. 나는 왜 이렇게 용기가 없을까? 그 글을 읽는 순간 저는 가슴이 찡했어요. 아버지가 저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셨지만 제가 아버지를 차갑게 대해서 말씀하지 못하셨던 거예요.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제가 좀 더 따뜻하게 대했다면. 그날 밤 늦게까지 저는 모든 증거들을 정리했어요. 아버지의 원본 사진들, 촬영 날짜가 기록된 필름들, 수첩의 기록들, 그리고 마지막 사진들까지. 완벽한 증거가 준비됐어요. 이제 민서 아저씨와의 대결만 남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민서 아저씨에게 전화를 걸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민서 아저씨가 먼저 전화를 걸어왔어요. 건우야, 갑자기 미안한데 혹시 지금 집에 있나? 네, 있어요. 내가 지금 내 집 앞에 와 있어. 잠깐 만날 수 있을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 갑자기 집까지 찾아온 걸까요? 아, 네. 올라오세요. 5분 후 민서 아저씨가 집에 올라왔어요. 그런데 평소와는 다른 모습이었어요. 표정이 굉장히 굳어 있었고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어요. 건우야, 솔직하게 물어볼게. 내 아버지가 마지막에 찍은 사진들, 그거 너한테 있지? 저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무슨 말씀이세요? 김용구 영감이 어제 나한테 전화를 걸어서 그러더라고. 너한테 특별한 사진들이 있다면서 조심하라고. 그 늙은이가 괜한 걱정을 하나 싶어서.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할아버지들 중 누군가가 실수로 민서 아저씨에게 정보를 흘렸구나. 민서 아저씨가 한 걸음 더 다가와서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건우야, 내 아버지와 나는 20년 넘게 친구였어. 그 사이에 있었던 일들은 내가 모르는 게 좋을 거야. 그냥 조용히 넘어가자. 무슨 뜻이에요? 내 아버지는 아무에게도 인정받지 못한 실패한 사진작가였어. 그런데 내가 그의 몇 작품을 세상에 알려준 거지. 그게 뭐가 잘못된 거야? 오히려 영우 형한테는 고마워해야 할 일 아닌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분노가 폭발할 것 같았어요. 아저씨가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작품을 훔쳐놓고 오히려 고마워하라고요? 민서 아저씨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어요. 훔쳤다고? 증거가 있어. 내가 뭘 안다고 그런 말을 해? 증거요? 있어요. 아버지가 아저씨 모든 행동을 기록해놨거든요. 그때 민서 아저씨가 갑자기 제 손목을 거칠게 잡았어요. 그 기록들 어디 있어? 당장 내놔. 이제 민서 아저씨의 진짜 모습이 드러났어요. 더 이상 가면을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민서 아저씨가 제 손목을 거칠게 잡는 순간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20년 넘게 아버지의 친구였던 그 사람이 이렇게 위협적일 줄은 몰랐거든요. 아저씨, 놓으세요. 그 기록들 어디 있냐고. 내 아버지가 쓸데없는 짓을 해놨구나. 그런 걸 왜 너한테 남겨둔 거야? 민서 아저씨의 목소리가 점점 격해졌어요. 마치 오랫동안 꾹꾹 눌러둔 본성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저는 필사적으로 손목을 빼려고 했지만 힘이 너무 셌어요. 그때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건우야, 우리 왔어. 김용구 할아버지의 목소리였어요. 뒤이어 이정수 할아버지와 최영환 할아버지까지 들어오셨어요. 민서가 왜 여기 있어? 할아버지들이 상황을 파악하시자마자 분위기가 싸늘해졌어요. 특히 김용구 할아버지는 민서 아저씨가 제 손목을 잡고 있는 걸 보시더니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민서, 당장 건우 손 놔. 민서 아저씨가 어쩔 수 없이 저를 놓았어요. 하지만 표정은 여전히 험악했어요. 용구 형, 형이 건우한테 괜한 말해서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왜 애를 부추겨서? 부추기긴 뭘 부추겨. 우리는 그냥 진실을 말한 것뿐이야. 이정수 할아버지가 끼어들어 말씀하셨어요. 민서, 너 정말 영우 작품을 가져간 거야? 우리가 지켜본 20년이 다 거짓말이었나? 민서 아저씨가 잠깐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더니 이내 태연하게 말했어요. 형님들, 무슨 말씀이세요? 영우 형과 저는 서로 작품을 공유하며 발전시켜 왔잖아요. 그게 뭐 잘못된 건가요? 공유. 그럼 영우가 언제 내 작품을 가져다 썼다는 거야? 최영환 할아버지의 날카로운 질문에 민서 아저씨가 말문이 막혔어요. 저는 이때다 싶어서 방으로 달려가 아버지의 마지막 사진들을 가져왔어요. 손이 덜덜 떨렸지만 이제는 모든 것을 끝낼 때라고 생각했거든요. 이것 좀 보세요. 저는 민서 아저씨 앞에 사진들을 펼쳐놨어요. 첫 번째 사진은 민서 아저씨가 아버지 작업실에서 몰래 사진들을 뒤지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민서 아저씨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어요. 이건 언제 찍은 거야?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아저씨를 지켜보고 계셨어요. 아저씨가 어떤 짓을 하는지 다 아시고 계셨다고요. 두 번째 사진을 보여줬어요. 민서 아저씨가 아버지께 사진을 가져가는 모습이었어요. 이 사진 기억나세요? 2019년 3월에 아버지한테서 가져간 석양이 지는 북한산 사진이에요. 세 번째 사진은 더욱 결정적이었어요. 민서 아저씨가 그 사진을 가지고 공모전 접수처에서 자신의 이름으로 출품하는 장면이었어요. 할아버지들이 사진들을 보시더니 한숨을 크게 내쉬셨어요. 민서, 정말 이런 짓을 했단 말이야? 김용구 할아버지의 목소리에
실망감이 가득했어요. 민서 아저씨가 급하게 변명하기 시작했어요. 이건 오해예요. 영우 형이 저한테 사진을 주면서 제 이름으로 출품하라고 하셨어요. 영우 형은 세상에 알려지는 걸 싫어하셨잖아요. 거짓말하지 마. 저는 아버지의 수첩을 꺼내서 해당 날짜의 기록을 읽어줬어요. 2019년 3월 15일 민서가 석양이 지는 북한산 사진을 빌려달라고 함. 공모전 참고용이라고 했는데 왠지 찜찜함. 2019년 5월 20일 충격. 민서가 내 석양 사진으로 상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음. 어떻게 이런 일이. 민서 아저씨의 얼굴이 점점 구겨졌어요.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다는 걸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 맞아. 내가 가져갔어. 그런데 그게 뭐 어때서? 갑자기 태도가 180도 바뀌었어요. 영호는 평생 한 번도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잖아. 그 좋은 작품들이 썩어가고 있는 게 안타까워서 내가 세상에 알려준 거야. 오히려 나한테 고마워해야 할 일이지. 이정수 할아버지가 분노해서 말씀하셨어요. 고마워하라고? 내가 남의 작품 훔쳐서 상 받고 돈 벌면서 고마워하라고? 훔쳤다는 증거가 어디 있어요? 영호가 자발적으로 준 거라고 말하면 그만이잖아요. 영호는 이미 죽었는데 누가 증명할 거예요? 그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민서 아저씨가 처음부터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를 기다렸던 것 같았거든요. 아저씨, 정말 그런 생각으로 아버지 곁에 계셨던 거예요? 건우야, 넌 아직 어려서 모르겠지만 이 세상은 실력만으로는 안 돼. 운도 있어야 하고 기회도 잡을 줄 알아야 해. 내 아버지는 그런 게 없었어. 그래서 내가 도와준 거야. 최영원 할아버지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서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도와줬다고? 이건 도움이 아니라 배신이야, 배신. 20년 넘게 친구 행세하면서 뒤에서 이런 짓을 하다니. 배신이라고요. 형님들도 참 순진하시네요.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 예술의 세계에서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해요. 민서 아저씨가 완전히 본색을 드러냈어요. 더 이상 숨길 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그때 저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어요. 아버지의 마지막 편지였어요. 아저씨, 그럼 이것도 설명해 보세요. 편지를 펼쳐서 읽기 시작했어요. 건우야, 아버지가 마지막에 이 사진들을 찍은 이유는 단 하나다.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다. 민서가 나를 배신한 것은 슬프지만 더 슬픈 것은 그가 끝까지 거짓말을 하며 살아갈 거라는 사실이다. 하지만 너라면 이 모든 것을 바로잡을 수 있을 거라고 믿는다. 편지를 읽는 동안 민서 아저씨의 얼굴은 점점 일그러졌어요. 할아버지들은 눈물을 글썽이시고 계셨고요. 자,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아직도 아버지가 자발적으로 주셨다고 우기실 건가요? 민서 아저씨가 한동안 말이 없더니 갑자기 비웃으며 말했어요. 그래, 좋아. 내가 가져간 거 맞아. 그런데 지금 와서 어쩔 건데? 이미 내 이름으로 받은 상들을 되돌릴 수 있어. 못하잖아. 그럼 이 모든 걸 세상에 알리겠어요. 아저씨가 어떤 사람인지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요. 해봐. 누가 믿겠어? 죽은 사람 편들어서 살아있는 사람 매장하려는 거라고 생각할 거야. 민서 아저씨가 마지막까지 뻔뻔하게 나오자 김용구 할아버지가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민서, 내가 그렇게 나온다면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우리 모두가 영우의 증인이니까. 하지만 민서 아저씨는 여전히 비웃고 있었어요. 마치 늙은이들이 무엇을 할 수 있겠나 하는 표정이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단순히 진실을 폭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요. 뭔가 더 결정적인 것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제 핸드폰이 울렸는데 지윤이에서 온 전화였어요. 건우야, 큰일이야. 내가 병원 기록을 다시 확인해 봤는데 지윤이의 목소리가 흥분되어 있었어요.
뭔가 중요한 발견을 한 것 같았어요. 지윤아, 지금 통화하기 좀 그런데. 저는 민서 아저씨와 할아버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니야, 건우야. 정말 중요한 거야. 지금 당장 말해야 할 것 같아. 스피커폰으로 돌려줘. 지윤이의 목소리가 너무 급해서 저는 어쩔 수 없이 스피커폰을 켰어요. 지윤아, 지금 민서 아저씨도 여기 계시고 할아버지들도 계셔. 무슨 일이야? 그럼 더 좋네. 모두 들어야 할 얘기야. 건우야, 내가 병원에서 아저씨 의료 기록을 다시 확인해 봤어.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어. 민서 아저씨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뭔가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아저씨가 마지막 3개월 동안 시력을 거의 잃어가고 계셨어. 뭐라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가 시력을 잃어가고 계셨다고요? 백내장이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사물이 거의 보이지 않는 상태였어. 특히 마지막 한 달은 빛과 그림자 정도만 구분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고 의료진이 기록해놨어. 할아버지들도 모두 놀라신 표정이었어요. 그럼 영호가 마지막에 찍은 사진들은? 김용구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셨어요. 그게 바로 내가 말하고 싶은 거야. 아저씨가 마지막에 찍으신 사진들. 거의 보이지 않는 눈으로 억지로 찍어내신 거야. 건우 너를 위해서 말이야. 그 순간 저는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아버지가 보이지도 않는 눈으로 민서 아저씨의 비리를 기록하려고 애쓰셨다는 뜻이었거든요. 지윤아, 그럼 아버지가 찍으신 사진들 중에 초점이 나가거나 흔들린 것들이 있었는데. 맞아. 그런 사진들이 바로 아저씨가 시력을 잃어가면서도 필사적으로 찍으려고 하신 거야. 특히 건우, 내가 면회 왔을 때마다. 지윤이가 잠깐 말을 멈췄어요. 사실 아저씨가 나한테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있어. 건우가 올 때마다 사진을 찍고 싶은데 잘 안 보여서 제대로 못 찍겠다고. 그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이제야 알겠어. 저는 아버지의 마지막 사진들을 다시 봤어요. 제가 찍힌 사진들 중에서 흔들리거나 초점이 나간 것들을요. 이제 이해할 수 있었어요. 아버지가 보이지도 않는 눈으로 저를 찍으려고 애쓰셨던 거였어요. 그런데 지윤아, 민서 아저씨를 찍은 사진들은 왜 그렇게 선명해? 그것도 내가 확인해 봤어. 병원 CCTV 기록을 보니까 박민서 씨가 아저씨 병실에 와서 뭔가 수상한 행동하는 걸 아저씨가 목격하신 것 같아. 그래서 마지막 힘을 다해서 그 장면들을 기록하신 거야. 민서 아저씨가 급하게 끼어들었어요. 그런 게 무슨 상관이야? 영우가 눈이 안 보였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는 거야? 하지만 이정수 할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민서야, 내가 정말 몰라서 그러는 거야? 영우가 거의 눈이 안 보이는 상태에서도 너를 찍으려고 했다는 게 무슨 뜻인지. 그건 영우가 마지막까지 나를 의심했다는 뜻이겠지. 친구를 믿지 못한 거야. 그때 최영원 할아버지가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아니야, 민서. 그건 영우가 마지막까지도 진실을 기록하려고 했다는 뜻이야. 친구에 대한 실망감을 넘어서서 진실 그 자체를 위해서 말이야. 그 순간 저는 울컥했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보이지도 않는 눈으로 카메라를 들고 흔들리는 손으로 셔터를 누르시면서 아버지, 지윤이가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건우야, 더 중요한 게 있어. 아저씨가 마지막에 간병인 선생님께 하신 말씀이 있어. 무슨 말씀인데? 민서가 내 작품들을 훔쳐가고 있다. 하지만 나는 이제 말할 힘도 없다. 건우가 언젠가는 진실을 밝혀낼 거라고 믿는다고 하셨대. 그 말을 듣는 순간 민서 아저씨의 얼굴이 완전히 하얗게 변했어요. 간병인 선생님이 증인이 되어 주시기로 하셨어. 아저씨가 직접 박민서 씨의 행동에 대해 말씀하신 걸 증언해 주신다고. 김용구 할아버지가 민서 아저씨를 향해 말씀하셨어요. 민서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간병인까지 증인으로 나서는데 민서 아저씨가 급하게 말했어요. 그건 영우가 병 때문에 헛소리한 거야. 시력도 잃고 정신도 흐릿해진 상태에서 한 말을 누가 믿겠어. 헛소리라고?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아버지가 마지막 순간까지 진실을 말씀하셨는데 그걸 헛소리라고 하세요? 그때 지윤이가 결정적인 말을 했어요. 박민서 씨, 그럼 병원 CCTV는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아저씨 병실에 혼자 들어가서 뭔가를 뒤지고 계시는 모습이 다 찍혀 있거든요. CCTV? 네, 아저씨가 혼수 상태일 때 병실에 들어가서 개인 물품들을 뒤지셨죠. 아마 혹시 남겨진 사진이나 기록이 있나 확인하려고 하신 것 같은데 민서 아저씨가 완전히 말문이 막혔어요.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었거든요. 할아버지들이 모두 실망한 표정으로 민서 아저씨를 바라보셨어요. 민서야, 이정수 할아버지가 한숨을 깊게 쉬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 영우가 죽어가는데도 그의 물건을 뒤진다고? 그건 내가 민서 아저씨가 말을 더듬었어요. 이제 정말 궁지에 몰린 것 같았어요. 저는 아버지의 낡은 카메라를 들어 올렸어요. 그리고 민서 아저씨를 향해 말했어요. 아저씨, 이제 정말 끝이에요.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보이지 않는 눈으로 기록해 주신 진실. 이제 세상이 다 알게 될 거예요. 건우야. 민서 아저씨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 드디어 민서 아저씨가 항복 선언을 한 거였어요. 하지만 저는 쉽게 용서할 수 없었어요. 미안하다고 해서 아버지의 마음이 되돌아올까요? 아버지가 얼마나 힘드셨는지 아세요? 그때 김용구 할아버지가 제 어깨에 손을 올리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건우야, 내 아버지가 정말 원하셨던 게 뭔지 생각해봐. 복수가 아니라 진실이었을 거야. 그 말씀을 듣고 저는 깊이 생각해봤어요. 정말 아버지가 원하셨던 게 뭘까요? 아버지의 마지막 편지를 다시 읽어보니 마지막 문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건우야, 아버지는 복수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진실이 밝혀져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빛을 볼 수 있는 세상이 되기를 바랄 뿐이다. 아버지의 마지막 편지를 다시 읽고 나니 제 마음속에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했어요. 분노와 슬픔, 그리고 뭔가 따뜻한 것이 섞여 있었거든요. 무릎을 꿇고 있는 민서 아저씨를 내려다보면서 저는 깊이 생각해봤어요. 정말 아버지가 원하시는 게 뭘까요? 민서 아저씨를 벌주는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것일까요? 아저씨, 일어나세요. 저는 민서 아저씨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할아버지들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어요. 건우야, 뭐 하는 거야? 김용구 할아버지가 걱정스럽게 물어보셨어요. 할아버지, 아버지의 마지막 편지를 보니까 알 것 같아요. 아버지가 정말 원하신 게 뭔지. 민서 아저씨가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잡고 일어났어요. 그의 얼굴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건우야, 정말 미안해. 나는 정말 나쁜 사람이었어. 아저씨, 미안하다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저는 아버지의 편지 마지막 부분을 다시 읽어줬어요. 아버지는 복수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진실이 밝혀져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빛을 볼 수 있는 세상이 되기를 바랄 뿐이다. 그래서 아저씨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지금까지 아버지 작품으로 받은 모든 상과 상금, 그리고 명예, 모든 걸 되돌려주세요. 그리고 진실을 공개하세요. 민서 아저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그럴게. 당연히 그래야지. 그런데 건우야. 네, 너는 나를 용서할 수 있겠니? 내 아버지를 그렇게 배신한 나를. 저는 잠깐 망설였어요. 솔직히 말하면 아직도 화가 났거든요.
하지만 아버지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아저씨, 용서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하지만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아저씨를 위해서도 기도하셨을 거예요. 아저씨가 진실을 깨닫고 올바른 길로 돌아오시기를. 이정수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건우가 맞아. 영호라면 분명히 그랬을 거야. 그 친구는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 최영환 할아버지도 동의하시면서 덧붙이셨어요. 민서야, 넌 정말 좋은 친구를 잃었어. 하지만 이제라도 깨달았으니 다행이야. 그날 이후로 민서 아저씨는 정말 모든 걸 되돌려 주셨어요. 각 공모전 주최 측에 직접 연락해서 진실을 털어놓으시고 상과 상금을 모두 반납하셨어요. 언론에도 직접 나가서 자신의 잘못을 공개적으로 사과하셨고요. 처음에는 큰 파장이 일었어요. 사진계가 발칵 뒤집혔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오히려 민서 아저씨의 용기를 인정해 주기 시작했어요.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잡으려는 모습에서 진정성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버지의 작품들이 드디어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민서 아저씨가 반납한 상들은 모두 아버지의 이름으로 다시 수여됐고 아버지의 유작전이 열리기도 했어요. 전시회 개막식 날, 저는 아버지의 낡은 카메라를 목에 걸고 갔어요. 할아버지들도 모두 오셨고 지훈이도 함께 했어요. 그리고 민서 아저씨도 오셨어요. 건우야, 내 아버지 작품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러 왔네. 김용구 할아버지가 뿌듯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정말 많은 분들이 와주셨어요. 아버지의 사진을 보면서 감탄하시는 모습들을 보니까 가슴이 벅찼어요. 특히 아버지가 마지막에 찍으신 사진들 앞에서는 모든 분들이 숙연해지시더라고요. 보이지 않는 눈으로 찍으신 흔들린 사진들 옆에는 이런 설명이 붙어 있었어요. 작가 김용호는 시력을 잃어가는 상황에서도 진실을 기록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카메라를 놓지 않았습니다. 이 사진들은 한 예술가의 불굴의 의지와 아버지의 사랑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전시회를 보고 난 후 저는 혼자 아버지 묘소에 갔어요. 아버지의 낡은 카메라를 가지고요. 묘비 앞에 앉아서 아버지께 말씀드렸어요. 아버지, 이제야 알았어요.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저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진실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바람이 살랑 불면서 나무잎들이 흔들렸어요. 마치 아버지가 대답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 이제 저도 아버지처럼 정직하게 살아볼게요. 그리고 이 카메라로 진실을 담는 사진작가가 되겠어요. 저는 아버지의 카메라를 들어 올렸어요. 파인더를 통해 본 세상이 이전과는 다르게 보였어요. 더 진실하고 더 따뜻하게 느껴졌거든요. 찰칵, 아버지의 카메라가 내는 그 특별한 소리와 함께 저는 새로운 사진을 찍기 시작했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이어받아서요. 그날 이후로 저는 변했어요. 성공이나 명예보다는 진실을 담는 것에 더 집중하게 됐어요. 그리고 가족과의 소통도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됐고요. 할아버지들과는 정기적으로 만나서 사진 얘기를 나누게 됐어요. 그분들에게서 아버지의 모습을 많이 배울 수 있었거든요. 지윤이는 여전히 제 가장 좋은 친구예요. 아버지의 일로 저를 많이 도와줘서 더욱 고마운 존재가 됐고요. 그리고 민서 아저씨는 정말 달라지셨어요. 이제는 젊은 사진작가들을 가르치시면서 정직이 가장 중요하다고 늘 강조하신대요. 가끔 저에게도 안부 인사를 해주시고요. 6개월 후 저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새로운 사진전을 열었어요. 제목은 아버지의 렌즈, 아들의 마음이었어요. 아버지의 마지막 작품들과 제가 아버지의 카메라로 새로 찍은 사진들을 함께 전시한 거였어요. 전시회 마지막 날, 한 할아버지가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젊은이, 내 아버지가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아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줘서 말이야.
그 말을 듣고 저는 눈물이 났어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던 사랑을 이제야 보답할 수 있게 된 것 같았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저는 아버지의 카메라를 소중히 보관했어요. 이제 이 카메라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아버지와 저를 이어주는 소중한 매개체가 됐어요. 그리고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아버지께 이렇게 말씀드려요.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대로 정직하게 살았어요. 내일도 아버지가 자랑스러워하실 아들이 되겠어요. 아버지의 카메라 렌즈에는 여전히 아버지의 마지막 숨결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렌즈를 통해 세상을 바라볼 때마다 저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돼요. 사랑은 화려한 말이나 큰 선물이 아니라 마지막 순간까지도 상대방을 위해 무언가를 남겨주려는 마음이라는 거요. 아버지가 보이지 않는 눈으로 마지막까지 찍어주신 그 사진들처럼 진정한 사랑은 때로는 흔들리고 초점이 나가도 상관없어요. 그 안에 담긴 마음이 진실하다면 말이에요. 이제 저도 언젠가는 누군가에게 그런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아버지가 저에게 해주셨던 것처럼요. 아버지의 카메라는 오늘도 제 곁에서 조용히 빛나고 있어요. 그리고 내일도, 모레도 계속해서 우리의 이야기를 기록해 나갈 거예요.